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고 오히려 론스타 측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13년이나 걸렸던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주요 쟁점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 분쟁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게 벌써 20년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거죠. 이 론스타는 사모펀드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한국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외환은행을 싸게 사서 이제 이걸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2002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금융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금융위원회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값을 받고 못 팔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2년에 네. 중재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2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중재 청구로부터는 1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이제 비로소 네. 취소가 결정이 된 거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ISDS가 뭔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네네. 이거는 재판이 아니라 중재예요. 중재. 네. 네, 그러니까 흔히 이걸 우리가 승소했다 그러는데 네. 엄격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네. 네, 중재에서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정부 측 주장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중재제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신속성, 빨리기, 그다음에 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지금 10년이 훨씬 지나서 네. 사건이 이제 종결된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계속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취소 판정이 나온 건데 그럼 도대체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네. 이게 세계은행 산하의 기관입니다. 네. 여기에서 10년 넘게 예. 이 심리를 받은 거죠. 네. 아니 이제 지금 말씀하시면서 중재의 핵심이 신속성과 저비용인데 왜 이렇게 네. 오래 걸린 걸까요? 이렇게 오래 걸릴 만한 사안이었던 걸까요? 글쎄요. 이거 제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효율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 건데 네. 하다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우리 사회는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네네. 계속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22년에 이 판정이 나왔을 때 네. 사실 우리가 또 일정 부분 패소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취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4천억 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게 결론이 난 거죠. 1차적으로. 네네. 또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궁금합니다. 종결된 게 아닌 게 뭔가요, 그러면은? 이번 중재 판정부에서는 그 절차상 흠결을 들어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런데 그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재 판정부가 절차상으로 심각한 그 위반을 했을 경우에 혹은 중재 판정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등등 5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이긴 셈인데. 네. 반대로 론스타 입장에서 본다면 마찬가지 이게 그 익시드라고 하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그 협정이 있어요. 국제협정이. 아, 네. 여기 제52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그 취소를 신청을 한 건데 그 마찬가지 똑같은 조항에 보면은 취소가 되더라도 네. 어느 다른 쪽 일방은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중재를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게끔 요청해서 또 시작한다는 거죠. 그 조항 협정에 따라서 지금 론스타가 다시 새 네. 중재재판부를 구성해서 또 제기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론스타가 그러면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100% 확실하죠. 네. 아니 그러면 뭐 조금 너무 앞선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궁금해서요. 론스타가 또 이렇게 다시 제기를 하면 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보도에 따르면 저는 이제 보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절차상 네. 흠결을 이유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나머지 다른 이유들 5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론스타가 또 다른 새 중재재판부에서 쉽게 말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익을 대표하는 우리 정부 혹은 뭐 전 세계 여러 나라 정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네. 론스타 쪽에서는 제때 못 팔았다는 이유를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제값에 못 팔았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인데 2022년에는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취소 결정을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청구한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이긴 케이스죠. 이 케이스가. 네. 그렇지만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다시 다투게 되면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를 하자면 2022년 8월 달에 국제투자분쟁센터에서는 그때 론스타가 얘기한 게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 규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중에서 우리 돈으로 약 3,1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론스타가 주장한 거를 받아들인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 입장에서 일부 성소고 우리 쪽에서도 왜냐하면 6조 원 가량 중에 네. 우리가 3천억 원 정도를 배상하러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뭐 상당 부분 우리가 이겼다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쟁점이 뭐였냐면 관할권 문제, 그다음에 조세 문제, 그다음에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3가지 주된 쟁점 중에 마지막 금융 쪽에서 일부 론스타 편을 들어준 거죠. 중재판정부가. 네. 그래서 그 당시 쟁점이 매각 지연의 책임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게 우리 정부 금융기관에 있었다 하는 거를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편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취소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다시 한번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 거죠. 끝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지금 투자자 센터를 통해서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어쨌든 간에 무색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사건 발생,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였을 때가 2002년인데. 네. 올해는 2025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론스타가 중재 청구를 한 게 201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13년 걸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재판이 아니에요. 단심제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취소 결정 얻어냈기 때문에 네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게 중재 판정은 네. 단심제예요. 단심제.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취소를 이끌어낸 것도 이게 굉장히 1%대라고 승률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도로 승률이 낮습니까? 굉장히 힘든
성과를 거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국제투자문제해결센터에 그 매달 한두 건, 그에는 매년 한두 건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달 한두 건, 두세 건 이런 식으로 폭증하고 있는데, 네. 이 중재 청구권이.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취소 결정을 이것도 완전 취소 결정이 얻어낸 거는 매우 드문 사례죠. 교수님 말씀을 종합하면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거둔 성과는 높이 평가해 줄 만한 내용이네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걸로? 아니요. 저도 예상하기, 왜냐하면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네. 완전 취소, 그것도 절차상 흠결을 들어서 완전 취소, 그것도 10년 훨씬 넘는 이 사건을 네. 우리 정부가 완전 취소를 얻어낸 건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거죠. 네. 어떤 점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점에서 이런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그게 작동했다고 보시나요? 끈질기게 이 문제 자체의 그 논리적 허점, 중재판정부가 내린 논리적 허점들을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네. 동시에 그것이 설득력을 얻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한국이 이제 과거처럼 더 이상 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그렇게 막 외국인 투자를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법치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혹은 법치의 원칙이 확립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도 봐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이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오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이 센터 자체가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방점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방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그 기업, 우리 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수해 가지고 기업을 또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매각하고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결정이 이 우리나라에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펀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 봅니다. 이건 매우 특수한 사례이고요. 네.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투자, 장사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개별 케이스로 이런 사건의 어떤 그 판정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되려고 하는 투자가 멈추고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좀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케이스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의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모펀드가 우리가 흔히 먹튀 자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튀는. 네. 그런데 그 먹튀 자본의 잘못된 행태들이 한편에서는 2022년에 그 행태를 인정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어쨌든 절차상 흠결을 들어서 그 취소 판정이 나온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 허점들에서 보자면 이로써 모든 게 끝났구나. 우리가 2심에서 이겼구나 하는 건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도 론스타의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맞습니다. 네, 다음 단계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